개인기 해봐. 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나랑 애인인 척 해봐. 막 이렇게 네. 해서 잘하면 용서해주고 못하면 막 때리고 이런 장면 나왔는데 네.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인가요? 그렇게 누가 나한테 총 들이대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했어.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에요. 네. 두려우니까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건데 그렇죠. 이런 케이스에서 스톡홀름 신드롬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범인하고 그 인질 사이에 사랑이 싹 터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 싹 터야 돼.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이고 그렇죠. 자주 일어나지 않는 드문 현상이라서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도 봤고 여동생도 죽였고 막 엽기적인 행각도 했는데 그걸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모든 인질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걸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거죠.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 아니고요. 인질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우리 말이 난 김에 스톡홀름 신드롬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스톡홀름에서는요,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983년인가요? 네. 스톡홀름의 한 크레디트 은행이라는 곳에 네. 범인이 쳐들어갑니다. 네. 이제 그 은행 강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은행 강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은행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남자 직원도 있고 여자 직원들도 있고 이런 직원들을 끌고 은행에 가면 여러분 금고 있죠. 네. 현금 놓아두는 그 강철 금고. 네.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걸 잠그고 이제 인질극이 시작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금고 안에다가 들어갔다고요, 사람이? 사람들이 그 금고가 되게 커요. 아, 저희 집 금고만 생각해가지고. 금고 있으세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잘 사시나 보다. 벽돌 2개만 한 거. 그래도 그런 금고가 있는 건 굉장히 사시는 분들인데. 네. 예. 자,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네. 볼트라고 하죠. 이렇게 커다란 금고, 사람들도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큰 금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금고에 들어갔는데 막 이 사람들이 뭐 AK 소총에다가 폭탄에다가 막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갔고 인질도 여러 명을 잡았습니다. 네. 거기서 결국에 한 6일 정도 같이 있게 되는데 네. 있는 동안 이제 대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인질들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네.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은행 여직원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슷해요. 네.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동안 같이 있으면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안산 사건에서는 여고생하고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딸뻘이에요. 그렇죠. 연령대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싹 튼다는 여기 게 지금 범인하고 그 인질하고 이제 그 은행 직원들이 다 나이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좀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딱 인질하고 범인이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럴 수 일은 없죠. 잘 안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질 사건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네. 윤희 씨 누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다치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범인이 갑자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걱정해주고 이러면은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자, 길게 있다 보면. 그렇죠. 6일 동안 있는데 네. 스톡홀름 신드롬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와서 뭐 이거는 의뢰껏 범인들이 다 죽인다고 협박해요. 네. 그래서 그 인질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그 위협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나쁘게 하는 거죠. 네. 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근데 그렇죠. 좀 지나가다가 이제 한 4일쯤 됐을 때 경찰이 은행 금고에 드릴로 네. 구멍을 뚫고 공격을 이제 해옵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네. 인질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오면 그때부터 막 범인이 과격해지고 네. 그리고 경찰이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쏘다보면 인질범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경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질범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돼. 야. 같이 맞서가지고 경찰에 총 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삐용삐용 막 불안하잖아요. 그 밖에 불안하죠. 풍경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인질이 조금 잘해줘. 그러면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질들이 무섭잖아요. 네. 특히 여자 인질이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이 와서 달래줘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네. 악몽 꿨어? 다시 자. 자장. 이렇게 해주고 다친 인지를 또 범인이 치료해주고 자상하게 야. 대해주니까 마음이 조금씩 예, 넘어가기 의지가 되는 시작하는데 거죠. 이게 이제 국합 배드캅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배드캅?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 네.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실에 이렇게 앉혀놓죠. 네. 수갑 채워서. 그러면 인상 더럽게 생긴 형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욕지거리하고 막 때릴 것처럼 하면서 막 엄청나게 협박합니다. 네. 너 죽여버릴 거라고 막 총도 꺼내서 막 겨누기도 하고 네. 너 이 새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면서 막 엄청나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해요. 네. 그럼 옆에 형사가 착하게 생긴 형사가 막 말려요. 네. 야 너 지난번에도 이러다 사람 하나 죽였는데 요번에 또 죽이면 큰일 나. 야 이러다가 너 임마 경찰 못해. 나도 나 이거 안 하고 말지 막 이러면서 난리 굿을 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피의자가 엄청나게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착한 형사가 내보내. 야 내가 어떻게 해볼게. 나가서 이씨 놔두라고 막 죽여버린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내보낸 다음에 범인한테 담배를 한 대 물려줘요. 네. 많이 놀랬지? 저 자식 품질머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그래서 담배 이렇게 물려주고 네. 진정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달래줘요. 네. 그러면 이제 범인이 놀란 가슴을 피의자가 이렇게 쓸어내리고 야 너 쟤랑 할래? 나랑 할래? 그러면 누구랑 한다 그러겠어? 이 사람이랑 착한 당연히 사람이랑 그렇죠. 한다 그랬죠? 네. 그럼 착한 사람한테 이제 술술 다 불어요. 자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합 배드캅.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마음이 열게. 심리전이죠. 야. 쇼죠. 근데 늘 먹혀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늘 먹혀요. 저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국 다른 곳에 있을 때 이상하게 조금 별로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뭐 외모나 성격이나 별론데 최고 예쁜 여자분들만 사귀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도 나중에 그분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마음이 보니까 굉장히 괴롭혀요. 처음에 이제 가뜩이나 이제 신입으로 와서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야 제대로 못해 이러고 막 울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괜찮아 사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서 뒤에 또 이제 바람 좀 쐴래 이러면서 위로해주면 마음이 샥 녹으면서 정말 날 위한 거였구나 이게 사람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처음에 이렇게 아주 나쁘게 대해요. 모질게 대하고 괴롭혀. 네. 자, 그러면 싫잖아요. 싫죠. 싫은데 그게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잘해줘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죠. 네, 착하게 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별 임팩트가 없어요. 네. 근데 나쁘게 해주던 사람이 잘해주면 크게 다가옵니다. 이걸 이제 대조의 효과라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에서 대조의 효과라고 하는데 앞에 너무 마이너스를 큰 걸 했기 때문에 작은 플러스를 해줘도 이게 크게 느껴집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작은 호의라고 해요. 네.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인질범이 베푸는 작은 호의는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그쵸. 더 감사하고 이렇게 그쵸. 되면서 심정적으로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끌려요. 그런 요소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심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또 좋아하는 여자분한테 접근했을 때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좀 수법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후진 양성과 지필에만 전념하고요. 과거에 이제 또 연애 좀 한창 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젊었을 땐 모르고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알고만 있고 사용하진 않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지금 가득 고여 있네요. 갑자기 취조당하는 이 느낌 뭐죠? 근데 저도 이런 걸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저한테 접근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수법이 굉장히 많았던 게 이제 보여요. 보여요? 그땐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런 심리적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질들이 특히 여성인 경우에 그런 나쁜 남자 행태를 보이는 범인한테 어떤 카리스마 있는 수컷 우두머리, 남성성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잘해주면 아주 그냥 마음이 확 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스톡홀름에서는 그 나중에 이제 6일차 돼서 경찰이 진입했을 때 그 인질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총 들고 경찰한테 대항해서 싸워요. 범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범인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질과 완전히 인질범과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질범 편에서 싸우고 나중에 가서 이제 잡혔잖아요. 결국에는 네.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렇게 서로 경찰한테 분리돼서 끌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을 찾아가겠다라고 여자 인질이 소리를 질러요. 야. 실제로 범인이 교도소에 근데, 네.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약혼을 어머. 합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약혼도 하고 또 다른 여성 인질은 그분들 돕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조성을 해요. 모금을 해. 야. 그 진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짧은 6일,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정말 사랑이 싹텄는데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런 사실은 식의 얘기가 처음 아니었나 이 당시에? 이게 처음이었던 그렇죠. 거죠. 열이면 열, 네. 인질범과 인질은 서로 좋아하거나 사랑에 빠질 수 없어요. 혹시 네. 이 강도가 그러니까 이 범인이 혹시 굉장히 잘생기거나 뭐 강동원 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나요? 그러면 사진을 조금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막 그렇게 미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막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터프한 느낌? 그러니까 충분히 여성들이 이제 매력을 느낄 느낄 수 만한 있는 야성미 같은 게 좀 이거 아니,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 근데 이해가 돼요. 그렇게 좀 거친 분들이 이렇게 막 대하다가 또 따뜻한 면을 보고 이러면 또 여자분들이 마음이 좀 녹을 수가 있긴 그러니까 해요. 이렇게 밤에 자장자장 재워주고 네. 상처 치료해 주는데 여자 아니라 남자라도 이 그러니까요. 인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질범이 정말 나쁜 악당이다,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러면 내가 살 가능성이 없죠. 네. 심리적으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간적인 면이 있겠지, 착한 구석이 있겠지 하는 걸 내가 찾고 싶은데 그걸 보여주면 확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스스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가 돼서 결국에는 나쁜 쪽은 이제 보지지 않고 인질범의 좋은 쪽만 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납치 감금당해서 오랫동안 그 납치 상태로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촘촘하게 막 아파트다 이런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미국은 뚝뚝 떨어져 있죠. 네. 또 대부분 또 지하실이 있고 그렇죠. 막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잡아다 가둬놔도 어디에 누가 잡혀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지금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이 500명은 된대요. 연쇄살인범이요. 연쇄살인범만. 심지어 연쇄. 현직 현역 연쇄살인범이 500명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매년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강호순, 유영철 이후에 없어요. 그렇죠. 연쇄는 연쇄살인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거의. 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자라날 환경이 잘 안 됩니다. 왜? CCTV 많지, 과학수사 철저하지, 땅덩어리 좁으니까 촘촘히 어디, CCTV가 옆집에서 무슨 뭐 그렇게 여러 사람 죽이도록 네. 모를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죠. 촘촘하게 모여 살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연쇄살인범이 자라날 환경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대부분 한 번 죽이고 나면 잡히니까. 그렇죠.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없고. 뭐. 그러니까 우린 제로라고 봐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사실은 설당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나라예요. 프로파일러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나 싫어할래나? 협상가가 설당은 괜찮나요? 우리나라는 위기 공화국이잖아. 이혼율 그렇죠. 1위, 자살률 1위. 다 협상 상황인데. 그쵸,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이에요. 네. 200% 레알인데 미국 같은 데는 워낙 그게 많으니까 이제 프로파일링이 발달을 한 거고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많이 할 일이 있는 건데 납치 실종되는 사람도 10,000명 이상이에요. 야.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간혹 풀려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그 풀려난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쭉 실어놨는데 네. 그렇게 막 10년씩 20년씩 심지어 이제 아이도 낳아요. 아이도 여러 명 낳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감금 상태에서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하다가 한 번은 연못에 가서 호수에 네. 가서 수영하고 와라.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금돼 있다가 네. 그 잠깐의 자유 시간을 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요? 그 시간에? 못 도망가요.
이거는 이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학습된 무기력 요걸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사실 복잡한 게 많죠. 내용은 그냥 편안한데 용어가 어려워요. 학습된 무기력 뭐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가정폭력 때 조금 이건 경찰 영화에서 얘기했구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이 많으세요 지금. 일이 많아서. 바빠서 헷갈렸어요. 헷갈렸어.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네. 새장에 있는 새가 네. 몇 년 동안 새장에만 있었어요. 카나리아가. 풀어줘요. 네. 날아가는 거 봤나요? 새를 안 키워봐가지고. 강아지만 키워보고 네. 못 날아갑니다. 다시 새장으로 돌아와요. 갔다가도. 새장에서만 살았던 새는 풀어줘도 잘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금 상태에 있게 되면 가서 마음대로 너 도망가 해도 잘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못에 가서 수영하고 오라는데 그게 신의 은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인질범이 베푸는 그 납치범이 베푸는 작은 호의가 네. 너무나 크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시키는 나를 진짜 억압하고 구속하고 성폭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간중간 베푸는 작은 호의 또 음식을 갖다 주죠. 물을 갖다 주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고맙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어떤 노예 상태 심리적으로도 네.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잘 도망을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깨치고 나온다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일종의 이제 그런 납치가 오래되면 그런 곳에서는 상당 부분 스톡홀름 신드롬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래 납치된 여성들은 뭐 대표적인 그 피터 헐스트인가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나중에 그 테러 단체에 납치돼 갖고 본인이 이제 테러 단체에 적극적인 테러 분자가 된 분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인간적인 얘기도 나누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돼야 스톡홀름 신드롬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만나서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됐는데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범인 측에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첫째 딸이 얘기했던 뭐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 아빠 말이 맞다. 이거는 그냥 살기 위한 뭐 그런 발악이었네요. 네, 어쨌든 누구라도 지금 유니 씨한테 제가 칼들이 되고 지금 이건 부적절하네요. 얘기해 보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 팟캐스트 하는 분 중에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칼 들고 있어 나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황 교수님이라고 하겠죠. 아니 근데 잘생기셨어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잘생겼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협상가 이미지는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이러면 방송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역겨울 수 있으니까. 아니 검색을 해보시겠죠. 이제 검색을 하고 후기라는 욕을 쓰겠죠. 욕을 이제 악플 막 올리겠죠. 달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됐나요? 첫째 딸은. 그래서 첫째 딸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경찰이 진입을 해서 무사히 구해내긴 했습니다. 네. 구해내긴 했어요. 첫째 딸은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고 많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부인도 이제 자기 딸과 그 남편까지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쉽지 크겠죠.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사이코패스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이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주변에 보면 몇 년씩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돌변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아까 윤희 씨도 말씀하셨지만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니까. 근데 그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도 이제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이제 항상 나타나는 그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3년 정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경찰이 잡았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고 부인한테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아주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 몇 년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거 몰랐던 거죠. 이제 알고 아주 충격받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고 결혼하거든요. 그 실체나 뭐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거를 평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혼자 살아야겠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요즘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건 기사에 안 나요. 그렇죠. 뉴스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세상이 망할 것 같잖아. 그래요, 근데 맞아요. 세상에 돌아가는데 좋은 건 기사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사를 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나쁜 측면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측면 봅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 아니, 그거는 아직도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시간 관계상 오늘은 1부는 요 정도 접고 또 2부에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얘기들이 지금 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오늘 이제 안산 안산 인질 사건. 네, 안산 인질 사건 얘기는 저희가 2부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생은 협상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